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대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번에는 농업기계와 기반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와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농림부 산하에 농촌진흥청이라는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조직 안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농업기술원이 존재를 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업기술신용화재단이라는 조직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인력 양성인데요. 한국에서는 4년제 거점 국립대학에 농업기계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곳에서 학사, 석사, 박사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기계 기술지원센터인데요. 이곳에서는 농기계 기업에 대해 기술 지원을 지원을 하고요. 이것에 필요한 연구개발도 함께 진행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농기계 기업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기업들이 소형이 아니라 중견 아니면 대기업 정도 수준의 기업들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기업들을 통해서 농기계 국산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또 이런 여건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정부의 정책과 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고요.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꾸준히 농업기계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한국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농업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적 개발 원조, 즉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라고 해서 ODA 사업들을 통해서 정부기관 중에서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지원센터 같은 기능의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요국의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도 마지막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정부 조직 중에서 농촌진흥청이라는 조직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농림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되겠고요. 이 농촌진흥청 안에는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5개의 또 큰 조직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립식량과학원이고요. 이름처럼 작물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기술을 지원을 하고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국립농업과학원입니다. 이곳에서는 농업기계에 대한 기술 연구를 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 같은 것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촌인력 인적자원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농기계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립축산과학원입니다. 이쪽에서는 축산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들을 보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그 전라북도의 전주라는 곳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곳에서 집적화된 곳에서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서 농업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그 과학원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국립식량과학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의 이름에서 같이 식량 작물에 대한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벼에 대한 관련된 작물을 개발하고 그 작부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그 농민한테 보급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 나라가 벼의 수확량이나 생산성은 높게 좀 향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외에 밀이나 보리 아니면 콩 같은
작물들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나 벼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밥을 당연히 배고파서 먹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풍미가 좋은 밥, 아니면 좀 더 기능성이 향상된 콩, 아니면 알러지가 없는 밀 같은 것들을 품종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을 주로 이 식량과학원에서는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유전자 정보들을 좀 많이 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식물의 그 유전 정보들을 확보하고 이 관련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곳에서 뭐 포닥으로서 한 3년 정도 연구를 하긴 했었는데요.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벼농사에 대한 기계화가 이미 99% 이상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벼농사에 대한 기계들을 개발하는 것은 이미 좀 끝난 상태이고요. 이렇게 기계화된 기계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더 중요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경우는 밭작물 기계화 같은 경우는 논농업 기계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파종이나 이식, 방제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 기계화가 좀 높게 되어 있는 반면에 수확 기계에 대한 이 밭농업 기계화가 좀 안 돼 있어서 이 이식이나 파종 그리고 수확 기계에 대한 기계화에 필요한 기계들을 좀 개발하고 실제 검증하고 농민들한테 실증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에 관련된 기술도 이 농업과학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는 1세대 스마트팜, 2세대 스마트팜까지는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3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좀 개발을 해서 스마트팜 관련된 기술들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을 같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 국립 원예특작과학원 같은 경우는 원예, 즉 뭐 화예에 관한 것들 그리고 특용 작물에 관한 것들을 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예 분야에 대한 기술들을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경제성,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 그 화예들이 해외로 수출을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인적 자원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농민들에 대한 그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각 농기계 회사 그리고 각 대형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들이나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 같은 것들을 농민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의 기술 역량을 또 향상시키기 위한 그 교육들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릴 ODA 사업의 인력 양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커리큘럼이나 교육 강사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같이 교육 커리큘럼도 짜고 교육 교재도 개발을 하고 하는 방법들도 지원을 저희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립축산과학원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그 가축들에 대한 재배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우나 젖소, 뭐 돼지, 닭 같은 작물들이 축사 같은 것들을 기술들을 많이 좀 개발하고 있고, 특히나 체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축사라고 해서 스마트팜과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그 가축들을 기르거나 가축 환경들을 자동으로 컨트롤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축사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런 그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하고 그 축사에서 사용될 수 있는 농용 로봇을 같이 개발을 해서 축사 그 가축들의 재배 환경들을 좀 더 다양하고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에 속해 있는 조직 중에
시와 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도에 9개 지역에 농업기술원이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농민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 특산물에 적합한 기술 개발 및 농민에 대한 기술 이전 등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군구에는 약 157개의 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해 있어서 농민들에 대한 근접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진흥청에 속해 있는 조직 중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입니다. 이곳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된 기술들을 상용화하는 것을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계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의 기능 중에는 농업기술 상용화가 있고요. 농촌진흥청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상용화하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농업을 실현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확산하고 보급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자산업의 활성화입니다.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종자를 수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종자를 주권을 잃게 되고 이 종자에 대한 수입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통해서 종자 국산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작물들의 종자를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에서 골든시드라고 하는 이유는 같은 무게의 종자가 금보다 더 가격이 비싸다라고 해서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종자들이 국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마트팜이나 기존 농기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민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자재나 농기계에 대한 검정을 수행함으로써 농기계에 대한 성능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성을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검정을 통과를 해야만 국내에서 농기계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기업 활동 역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수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한국에는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에 농업기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사, 석사, 박사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교에서는 매년 석사 인력을 한 300명 이상 배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석사, 박사 인력 배출함으로써 이 인력들이 농기계 회사뿐만 아니라 각 연구소에서 농업기술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을 양성하는 역할들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지능형 농기계 연구그룹입니다. 이 지능형 농기계 연구그룹에는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농업기술지원센터는 농기계 기업들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관련된 연구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지원센터는 전라북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리는 농촌진흥청,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수산대학과 함께 위치해 있어서 농기계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고, 약 20여 종의 고가의 장비들과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연구원 전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로 농기계에 대한 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험로주행 시험장과 연구동, 그리고
그 실험실이 함께 위치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 기계화를 위한 거점들의 기반 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부터는 산업기술 에너지 OD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산업기술 ODA를 통해서 개도국이나 또 관련된 국가들에게 무상 원조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 분야 중 농기계의 분야에 대한 무상 원조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 원조 사업을 통해서 그 수요국에서는 농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농업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외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이카 사업하고 좀 차이점은, 코이카 사업은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통해서 도로나 학교나 병원 같은 것을 지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런다면, 산업기술 에너지 ODA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관련 기업, 관련 국가에 이전을 해서 그 수요국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농기계 분야 같은 경우 분야에서 ODA를 수행한 경우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사업을 수행했던 국가가 우즈베키스탄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행했던 국가가 미얀마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에티오피아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나라에서 수행했던 ODA 사업의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농기계 분야에서 ODA 사업을 수행했던 국가고 19년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 내년부터는 이때 수행했던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CNG 트랙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사업과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하는 본 프로젝트 두 가지 사업이 22년부터 다시 시작을 될 예정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에 수행됐던 ODA 사업의 모델을 보게 되면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우즈벡 농업기술 R&D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이 됐었는데요. 이 사업을 수행할 때 우즈벡 측에서는 건물과 땅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즈벡 측에서는 우즈벡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제공을 했었고요. 이때 사업 파트너는 ATS 홀딩스였습니다. 지금은 이 ATS 홀딩스의 안에 있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 우즈벡 농업기술 R&D 센터로 활용을 했었고요. 떼떼제 안에 있는 ATS 홀딩스 본사에 이 센터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마스터 플랜과 그 개량 연구, 그리고 장비 공급, 그리고 공급된 장비에 대한 교육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개량 연구는 전반기 때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화 수확기에 대한 개량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후반기 때는 저희들이 제공한 주요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와 같은 농업기계에 대한 개량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제공된 그 장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설계를 할 수 있는 NX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들이 제공이 됐고요. 그리고 설계된 이런 농기계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공작기계가 같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시제품들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계측 장비들도 같이 제공이 됐고, 이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수행을 했었습니다. 19년도에는 이 센터에 대한 개소식 세레모니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이 센터에서 교육받을 인력들은 ATS 홀딩스에서 자민이라는 트랙터 브랜드를 개발해서 직접
설계하고 해서 개발을 했었고, 또 이후에는 자민2 트랙터까지 개발을 해서 이렇게 시제품을 제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수행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됐었습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획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 모델을 직접 기획한 것이 아니고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전에 기획됐던 프로그램대로 사업을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일단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기존에 이런 형태의 ODA 사업이 없었던, 처음 수행했던 형태의 ODA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좀 부족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미얀마, 뒤에 말씀드리는 미얀마 사업에서 보충을 좀 해서 이 농기계 분야에 대한 ODA 사업 모델을 개량을 좀 하였습니다. 미얀마 ODA 모델 같은 경우는 미얀마의 농기계 R&D 센터를 구축하는 형태로 수행을 됐었는데요. 기본적인 형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수행했던 사업과 모델이 좀 비슷합니다. 다만 미얀마 같은 경우는 미얀마 측에서 그 센터를 위한 부지와 건축을 담당하는 부분이 달랐고요. 또 미얀마는 농업기술국이라고 하는 것이 농림국 안에 있는 농업기술국 안에 각 지역 로컬 센터가 약 한 110개 정도의 지역 로컬 센터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센터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주로 농기계를 판매도 하고 임대도 하고 교육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방문해서 그 시설이나 인력들을 본 바로는 장비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또 여기서 ASA 인력 또는 뭐 기술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 농기계과나 아니면 정비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방법은 어떤 교육을 받았었냐면,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다 물건을 팔면 그때 온 기술자들이 뭐 연에 한 1, 2회, 그러니까 하루 정도 간단한 정비 교육, 뭐 필터라든가 오일을 교환하는 뭐 그런 기술적 정비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 정도 정비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농기계 정비나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미얀마 사업 모델을 기획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즈베키스탄에서 수행했던 사업 모델에 정비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또 이 지역 스테이션의 공구나 장비들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얀마 모델에서는 한국 측이 제공하는 것에 마스터 플랜을 제공하는 것과 개량 연구를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장비를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스테이션의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과 거기서 근무하는 정비 인력들을 양성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량 연구 부분은 농기계는 주로 트랙터와 콤바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량 연구를 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나 트랙터 같은 경우는 미얀마에서는 주로 논농사를 지을 때 트랙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모작으로 벼농사를 2번 짓는 환경이기도 하고, 또 물을 좀 많이 대서 그 논이 좀 더 깊고 뻘이 좀 깊고 물이 좀 많이 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의 전장고가 좀 높아야 되는 그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이 트랙터를 한국에서처럼 뭐 경운정지나 실제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건설기계처럼 뭐 바위를 끈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끌어다니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또 활용을 하고 있어서 차축이나 기어 부분들의 손상이 크게 좀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된 농기계들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을 좀 포함을 하고 있고, 연구 장비들은 앞에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장비, 그리고 공작 기계, 그리고 계측기로서는 주로 이제 벼농사에 쓸 수 있는 계측기들도 좀 일부 포함돼서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교육 같은 경우는 이 메인 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계 50개 정도의 스테이션에서 근무해야 하는 정비 인력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전체 이 로컬 스테이션이 한 110개, 110여 개 정도의 스테이션이 있는데, 전체 지역에 대한 현대화를 하기에는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체 지역 중에서 50개 지역만 선정을 해서 개량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이 교육받은 200년들 중에서는 전체 지역 한 100개 지역에서 2명씩을 착출을 해서 교육을 좀 실시를 해서 전문적인 교육 정비 인력으로 양성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티오피아의 ODA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 ODA 모델은 미얀마 모델에서 좀 한 단계 좀 더 발전이 된 모델입니다. 미얀마 모델은 기존 모델의 정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에티오피아 모델에는 이 정비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개량 연구에서 만들어진 농기계들을 일반 농민에게 임대하는 사업까지, 그러니까 서비스 팜, 그러니까 팜 서비싱을 하는 모델까지 좀 포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농민에게 임대 사업까지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한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티오피아만 해도 실제 소작농, 소농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소나 말이 끄는 농기계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축력을 이용해서 경운도 하고 정지도 하고 타작도 하고, 그리고 수확한 농산물을 옮기는 작업도 하고 있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2010년 들어서 중국산 경운기가 공급이 됐고요. 또 그 이후에 카파시라고 해서 한국 코피아죠. 농촌진흥청에 있는 농업기술을 전달하기 위한 코피아라는 조직에서 아프리카에 카파시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경운기에 대한 부속 작업기들을 같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들을 일부 수행해서 그림과 같이 파종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나 펌프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확기들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일부 지역일 뿐이고요. 이러한 농기계들을 실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이 농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소작농이나 소규모 농장들에서는 이 농기계들을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대농장 또는 기업농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맥주 회사나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 글로벌 기업들이 이곳 에티오피아에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그곳 기업들은 이런 대농장에서 그 농작물을 재배를 하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33마력짜리 수확기계 같은 북미나 유럽에서나 사용할 것 같은 이런 수확기들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그거는 정말 일부입니다. 일부 농기계들은 사용하고 있고, 대다수의 99%의 그 에티오피아 농민들은 아직도 말이나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농민들에게 다양한 농기계,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운기나 트랙터가 되겠죠. 이런 농기계들을 공급을 해서 그 농민들이 이런 경운기들을 경험해보고, 실제 사람이나 가축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이런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실제 농가 소득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농기계 수요에 대한 수요를 크게 좀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농기계에 대한 팜 서비스도 본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의 ODA 모델을 볼 것 같으면 뭐 기존 모델하고 동일하게 메인 센터에 대한 부지나 건축은 에티오피아에서 담당을 하게 돼 있고요. 마스터 플랜이나 계량 연구, 그리고 장비 공급, 그리고 교육은 한국 측에서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로컬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미얀마처럼 많은 곳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에티오피아의 정세가 좀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수도에서 많이 벗어난 지역에다가 이런 센터들을 구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로컬 스테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지역 조직이나 센터들이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디스아바바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근처에 있는 세 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정비소로서 기술 정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이 센터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약 100명 정도 AS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팜 서비스를 위해서 경운기를 약 한 500대, 그리고 트랙터를 약 한 50대 정도 공급을 해서 이 일반 농민들에 대한 그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렇게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마친 농민들에 대해서는 이 농민기계들을 저가로 임대를 해줘서 실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이 사업에 포함돼서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량연구는 현지 농기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농지 면적들이, 단위 면적당 농지들이 좀 넓고 또 땅이 좀 딱딱한 특성들이 있어서 소형 농기계들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같은 경우는 50마력대 이런 소형 농기가 아니라 약 100마력 정도 되는 큰 농기계들 트랙터를 사용하는 좀 특성이 좀 있었고요. 이 100마력급이 되는 트랙터들을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그 가격의 트랙터를 좀 개발할 부분이 있었는데, 엔진 같은 경우는 티어3 디젤 엔진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 아니라 매뉴얼 방식의 변속기, 그리고 캐빈이 없는 ROPS 타입의 트랙터, 그리고 기타 이 부대 장비들을 좀 빼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만든 트랙터를 제작해서 공급을 해야만 현지 농민들의 그 트랙터를 구매하는데 가격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저가형 트랙터를 개발하는 것에 계량 연구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수확용 콤바인을 벼수확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와 같은 경우에는 벼 농사는 뭐 거의 짓지 않고 있고요. 주로 밀이나 보리, 그리고 카파라고 하는 뭐 그런 농작물들을 재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입 방식의 콤바인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입 방식의 트랙터는 국내에서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는 일부 콩이나 보리, 밀 수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트랙터에 대한 기술 개발 또는 기술 검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초기 ODA 모델이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에티오피아를 거치면서 좀 더 발전하고 또 그 나라 농업기계 현황에 맞게 발전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농기계 ODA 모델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사업이 수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때 예산은 한 500만 불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사업 내용으로 보시면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 마스터 플랜은 이 구축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자립화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건축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담당을 했고 리모델링 하는 형태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량 연구는 농기계 전반에 대해서 좀 수행이 됐었고, 교육은 연구자에 대한 교육으로 약 70명 정도의 연구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는 메인 센터에 필요한 장비들 위주로 공급이 된 상태였고요. 미얀마는 20년도에 시작해서 24년도까지 5년간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예산은 약 900만 불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것과 메인 센터는 미얀마 측에서 부지와 건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량 연구는 트랙터와 콤바인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연구 인력에 대한 교육은 약 50명의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비 인력을 약 200명 정도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장비는 메인 센터에 필요한 연구 장비를 공급하는 것과 약 50개 로컬 센터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연구 장비, 정비 장비죠. 정비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그 지원을 좀 정지시켜 놓은 상태라서 20년도에 사업 착수만 한 상태에서 21년도 금년도에는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미얀마 상황이 좀 더 좋아진다면 본 프로젝트가 다시 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21년부터, 이제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26년도까지 6년간 시작을 할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고요. 전체 예산은 1,500만 불 정도가 됩니다. 사업 내용은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메인 센터는 에티오피아 측에서 부지와 건축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량 연구는 파워틸러, 즉 경운기, 그 다음에 트랙터, 콤바인에 대한 개량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고, 교육은 20명의 연구 인력, 즉 메인 센터에서 근무할 인력들을 양성하는 게 있고요. 오타입니다. 100명 정도의 정비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장비는 메인 센터에 필요한 연구 장비를 제공하는 것과 3개의 로컬 센터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연구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어 있는데요. 파워틸러, 경운기, 그리고 트랙터, 콤바인을 해서 농민에게 리스 사업을 수행하는 것까지 사업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농기계 ODA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농기계 ODA 사업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개발도상국이나 한국처럼 좀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나라에서 농업기계화나 농업기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산업기술 ODA라는 것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이 모델들을 그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좀 제공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로 수행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아쉬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새로 사업을 좀 기획을 했고요. 22년도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수행될 예정입니다. 네, 2가지 프로젝트가 수행될 예정인데, 하나는 CNG 트랙터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 프로젝트로 수행을 할 계획이고요. 다른 하나는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두 가지 사업 다 제가 참여를 해서 수행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아마 우즈베키스탄을 자주 좀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그 도움의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